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자꾸 추상적이고 제가 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이 추상적인 듯하지만 깊은 이야기예요. 한 2, 3일 전에 머리 좋은 놈, 똑똑한 놈 위에 노력하는 놈 있고, 노력하는 놈 위에 일 그 자체를 좋아하는 놈 있고, 일 그 자체를 좋아하는 놈 위에 운 좋은 놈 있다고 했는데, 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쩌지 못하는 거라고 보통 생각이 되잖아요. 일면 분명히 그런 면이 있고, 일면이 아니라 정말 뭐 운칠기삼이라고 운은 어쩌지 못하는 측면은 있는데, 하지만 보면은 꼭 보면 성공하는 놈이 보면은 있고 어리버리 하면서도 희한하게 성공하는 놈 보면은 로또 당첨된 애들, 그 껄렁껄렁한 애들 빼고 성공한 이 사람들 보면 좀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평소에 성실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겸손한 거를 저는 뭐라고는 하지 않는데, 성실한 것은 인생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실함, 아침에 꼬박꼬박 일어나서 나가서 죽어라 일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어라 한 30년 봉직하고 일하고, 그래서 뭐 장관 되고, 그걸 성실하다고 하는데 그거는 무식한 거죠. 머리가 나쁜 거예요. 인생 30년이라는 그 소중한 인생을 싹 다 희생해서 뭐 장관이나 되자고, 30년이라는 인생을 다 희생해서 그 노후에 부유하게 뭐 노후 보장 받고 살자고. 아, 왜 태어나는 거야? 그럼 태어나서 늙어 죽고, 태어나서 늙어 죽고. 인생은 물론 노후도 중요하지만은 노후가 불행하면 그냥 자살하면 돼요. 뭐 어차피 젊었을 때 잘 살았으면 됐지. 일단 젊었을 때 잘 살고, 젊었을 때 행복하게, 젊었을 때 의미 있게, 젊었을 때 정말 인생답게 그렇게 살고, 그리고 나서 노후에 뭐 평안하게 이제 그래야 되는 거지. 젊으면 젊었을 때 젊으면 다 팔아먹고, 물론 생존 시대 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리고 지금 후진국 뭐 있죠.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뭐 그 다음에 젊어서도 일단 뭐 의미 있는 젊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뭐 인생을 살든지 말든지 하지. 밥도 못 먹으면서 그때는 그냥 죽자 사자 일만 하고 젊음을 포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극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젊어서 인생을 갖다가 의미 있게 어쩌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진국 사람들이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해요. 젊은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노후 보장 어차피 이 사회에 노후 보장은 돼 있어요. 서울역 지하도만 가도 되고, 그 텐트 하나 쳐놓고서, 저기 그냥 길 구석에 텐트 하나 쳐놓고서, 그 다음에 칼 한 개 들고서 있으면은 천하무적이에요. 텐트 쳐놓고 있으면은 뭐, 거기 나 집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 조그만 텐트 잠자는 거, 박스 같은 거. 박스 말고 들고 다니기 편한 거 해놓고서 거기서 자면 돼요. 어쨌든 먹는 건 다 보장돼 있고. 이 세상은 노후 보장이 다 돼 있어요. 나 젊었을 때만 해도, 아니면 60년대, 70년대. 그때는 텐트 있다고 해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 이 후진국이란 곳은 일단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먹어야 뭐 잠을 자든 뭐 어쩌든 뭐, 일단 지금 먹을 거는 가면 다 주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뭐 먹는 거는. 그런 기본소득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 애들이 그 자살하는 많은 이유가, 내가 지금 방금 지적한 것처럼 젊었을 때 30년, 20살에서 50살까지의 그 진정한 가치 있는 시간, 정말 20살에서 50살까지의 30년은 그야말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가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야 돼. 그 시간 동안 할 게 없고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아무 의미 없이 30년을 갖다가, 그게 의욕이 안 나죠. 살면 뭐해? 맞는 말이에요. 그거 살면 뭐해? 그거 자살하는 게 솔직히 나아요.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 나의 말을 듣고 빛을 발견했다. 훌륭한 스승님, 뭐 교주님, 뭐 그런 거 아니라도 좋으니까 삶의 의미를 찾으면 돼요. 그런데
이 사회에 부모라든지 뭐 교수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삶의 의미를 찾는 데는 지네들도 삶의 의미 찾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을 갖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지 마요. 자살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왜 아무것도 안 보이냐 눈앞에. 그것도 이 나이 처먹은 인간들이 꼭 그 잘못 가르쳐갖고 그래서 애들이 그냥 세뇌가 돼가지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 애들 자살하는 거는 나이 처먹은 인간들이 애를 살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 자식이 자살로 몰아넣었으니 애들이 자살 안 할 수가 있나?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일단 뛰어들어야 돼요. 가만 앉은뱅이처럼 이 부모의 세대, 기성세대들은 꼭 가르치기를 기획안 철저히 해갖고 꼼꼼하게 철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가능성이 성립한다 그러면 그때 뭘 투자를 하든 뭘 움직이든 해라. 백날 첫날 해봐요. 그런 기획안 안 세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면 앉은뱅이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앉은뱅이로 살아라, 앉은뱅이로 살아라 하니까 좀 일어서서 위에 뭐 잡아야 되잖아. 위에 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앉아서는 안 잡히잖아. 앉아서는 안 잡히잖아. 그럼 일어서서 이렇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나 기성세대 이 인간들은 항상 앉아서 위험하니까 앉아서 일어섰다가 못 잡으면 어쩌냐. 그럼 다리만 아프지. 일어서지 말고 앉아서 이렇게 항상 잡는 연습을 해라. 그런 앉아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써봐요. 저기 뭐 2m 위에 있는데 팔을 뻗어야 잡히는데 이 앉아갖고 하면 잡혀요? 일어서야 될 거 아니야. 이 기성세대라는 이게 천민들은 교수, 학자, 무슨 대통령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다들 인생 사는 게 항상 그래 왔었고. 그러니까 애들을 앉은뱅이로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맨날 평생 앉은뱅이로 살아야 되는, 앉은뱅이 갖고 뭐 하려니까 뭐가 돼? 안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일단 뭐든지 뛰어들어야 돼요. 뛰어들고 나서야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똑한 놈. 이 세상에서 제일 하바리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노력하는 놈. 그거 조금 낫지. 하지만 그것도 멍청한 놈이지. 머리가 나쁘니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놈. 머리가 좋으니까 좋아하는 일을 발견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운 좋은 놈. 운 좋은 놈은 어떤 놈이냐, 그 위에. 그냥 운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물론 로또 당첨되는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잡신들이 뭐 가이드를 좀 해줘갖고 뭐 땡 잡는 뭐 인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인생은 오히려 저 하발이 제일 똑똑한 놈보다도 못한 놈이에요. 페인이라고 하죠. 페인. 그거 말고 운에 가까이 가는 방법. 그게 뭐냐? 뛰어드는 거예요. 일단 뛰어드는 거예요. 100km부터 저 앞에 길바닥에 100억짜리 수표가 떨어져 있나? 안 떨어져 있나? 망원경으로 이렇게 엄청나게 좋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하라고 그 기성세대들이 부모라는 그 악마들이 가르쳤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해요. 아무리 망원경이 좋아도 100km 앞에 있는 그게 이렇게 보여요. 그게 그 숫자가 보여요. 공이 몇 개인지 이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차 없어도 돼요. 100km면은 하루에 한 일주일 걸어만 가도 거기 갈 수 있어. 가서 보면은, 주소서 보면 이게 공이 몇 개인지 보이잖아요. 직접 그 자리까지 가란 말이에요. 앉아있지 말고. 저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국내 경매는 실수요로 하고, 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애매한 돈 갖고서 돈 1,000만 원 뭐 이런 거 뭐 몇백만 뭐 몇천만 원 이런 거 갖고서는 해외로 나가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뭐 등등 그 외에도 많아요. 뭐 꼭 동남아 쪽뿐만 아니라 찾아보면 진짜 많아. 땅값이 팍 오를 때 정말 많아요.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제주 하나만큼 국민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땅값이 오른다. 땅이 저게 오른다.
알고 있어. 단 내일 또 적어도 10년은 바라보고 해야 돼요. 부동산은 좀 원대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노후보장 때문에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나 30년 후가 걱정돼서 못 살겠어요. 뭐, 그런 인간들은 솔직히 그냥 못 살겠으면 죽어야죠. 그냥 빨리 죽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게 나아. 유전자 바꿔갖고. 못 살겠다는 유전자만 그냥 잔뜩 몸에 타고 또 부모한테도 그냥 그런 물려받고. 그러니까 부모가 죄라니까. 부모가 하여간에 나이 20살 될 때까지는 부모가 천사인데 그 이후부터는 부모가 최악의 악마예요. 하여간에 못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나는 이제 자비로운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까지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보통 죽어야 될 사람도 자, 살아라. 어떻게 사는 거냐. 1,000만 원을 갖고 저 라오스나 이런데 아니면 저희 어떤 나라든 현재 가요. 그냥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 AI 옥션 박종배 여기 대표님한테 돈 맡겨두면은 그분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겠죠 하면은 그 돈이 아마 한 일주일도 안 가서 어디 강남 룸사롱 아가씨 여기 가슴 브레이즈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쪽은 라오스, 캄보디아 지금도 약간 올라간 데도 괜찮아요. 한 30평 정도만 되면은 30평에서 50평? 근데 거기는 땅값이 이제 어쨌든 간에 한 1,000만 원, 최하 1,0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있어야지. 1,000만 원 들고서 거기 가요. 거기는, 예를 들어서, 동남아 쪽은 외국인 토지 규제가 있고, 어떤 데는 아직도 마피아가 또 있는 데도 있고, 나라마다 다르고 다 달라. 저때 영화 나왔죠. 수리남 같은 데는 또 별의별, 하여간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100km, 1000km 밑에 바깥에서 망원경 갖고서 이렇게 보면서 계획 세워갖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현재 가요. 가서 일단 거기서 한 1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1년 정도는 보면서 도대체 어디가 땅값이 오르는 건지, 어디가 하루 만에 안 되거든. 그리고 땅값이 오르는 데만 해도, 오른다는 걸 발견을 해도 또 함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외국인 토지 소유가 안 되니까 대부분의 후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은 이미 땅값 다 올라서 살 데 없고, 우리 국내나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라고 치자. 외국인 토지 소유 안 된다. 그러면은 현지 여자랑 그러니까 남자끼리 하는 얘기야. 이거는 여자는 지금 꺼요. 여자는 듣지 말고 이건 남자끼리 하는 얘기니까 오픈하시고 남자만 이제 남아서 얘기합시다. 현지차를 하나 만들어요. 한국 남자들 인기잖아. 한 수십 명 달라붙을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애가 아니라 제일 못생기고 심성 좋고 이런 애를 하나 해서 아이를 하나 낳는 게 좋아요. 아이를 하나 낳고 모르게 자 정말 지금부터는 별로 안 좋은 얘기인데 아이를 하나 낳아요. 어쨌든 자 내가 하는 얘기는 지금 결혼하기 전에 남자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외 사람들은 글쎄 좀 알아서 들어요. 알아서 그러면은 내가 걔 아빠고 여자는 걔 애 엄마고 그 여자 명의로 땅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좀 이상한 아이디어고, 내키지 않는 아이디어고, 내가 생각해도 좀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나도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경매 경험으로, 일단 낙찰을 받아갖고, 그 해당 물건 안방까지 쫙 쳐들어가서 내 이삿짐 옮겨놓고서, 거기서 한 1년 살다 보면은, 5만 가지 방법들이 다 나와요. 하등의 무리 없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이 거의 대부분 나왔어요. 방금 내가 현지차를 갖다 어쩌고저쩌고 하라라는 그런 건 내가 워낙 여자 얘기를 하기를 좋아해갖고,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니까, 어떤 얘기로 치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일단 현지에 치고 들어가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더 들고 와서 2,000만 원 들고 와서 1,000만 원 생활하고 1,000만 원은 이제 사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잊어버리고 한 30년 있어 봐요. 그러면은 노후보장 돼요. 일단 사람들이 꼭 앉아서 뭘 하려고 해.
좀 미안한 얘기지만 한마디 할까? 이 세상 사람들 99.9%가 실은 정신적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자빠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관해서 국내든 국외든 외국이든 한 가지 격언이 있다라면 내가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한 번 정도 했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만의 비책이 있어야 돼요. 자기만의 그 필살기가 하나, 필살기까지는 뭐해도 자기만의 방법이 하나 미리 있거나, 예를 들어서 내가 인테리어 업자다 하면, 아니 건축업자다 하면은 들어가서 그냥 낙찰을 받아서 리모델링 해갖고 해서 팔면 돼요. 그런 사람들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더라고. 이런 식으로 미리부터 필살기가 있거나. 근데 미리부터 필살기가 뭐 이렇게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하는 사람한테 뭐 필살기가 있겠어요. 맨날 뭐 샐러리맨 출퇴근했는데. 하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치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실천을 하라는 얘기예요. 돈을 많이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끌하는 인간들 있죠. 돈만 드립다 그냥 투자를 해. 돈 엄청나게 몇 억씩 그냥 갖다 박잖아요. 대출까지 껴갖고. 그럼 대출까지 이렇게 합치면 얼마야? 한 5억씩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1,000만 원만 갖고 해. 1,000만 원. 뭘 하든지 간에 1,000만 원만 갖고 해요. 대출도 끌어들이지 말고. 그런 방법 수두룩 해요. 안 뛰어들어. 몸이 가만 앉아갖고 뭐 안 뛰어드니까. 앉아갖고서 막 기회감만 짜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팬티 입고서 팬티 벗어버리고서 훅 뛰어들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거. 아이디어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방법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지. 책상에 앉아갖고 이런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